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즐기는 국민 스포츠인 등산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무릎 부상과 그에 맞는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릎 부상은 장경인대 증후군과 반월상 연골 손상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먼저 장경인대 증후군에 적합한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등산과 관련하여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무릎 보호대 위주로 착용하셔서 안전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등산 시 대표적인 무릎 부상 첫 번째는 장경인대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장경인대는 장골릉에서 시작하여 정강이의 근위부까지 허벅지 측면을 따라 종방향으로 이어지는 섬유 밴드입니다. 장경인대는 무릎을 편 자세를 유지하며 체중을 지지하여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경인대는 다리가 지지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무릎 굴곡과 심전 운동을 하는 러닝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장경인대 증후군이 있으시거나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시중에 무릎 보호대가 많지만 장경인대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무릎 보호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장경인대 증후군이 나타나면 무릎의 굴곡이 30도 이상이 되면 통증이 나타나고 장경인대 증후군에 기여하는 원인으로는 고관절 외전근 약화와 무릎 관절의 내회전, 그리고 대퇴사두근에 비하여 약한 햄스트링과 슬관절이 뒤로 빠지는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원인들에 맞는 무릎 보호대는 없으나 되도록 적합한 무릎 보호대를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제가 리뷰했던 무릎 보호대들 중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라 나중에 리뷰하는 무릎 보호대 중에도 장경인대 증후군에 알맞은 무릎 보호대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무릎 보호대 선정 기준은 장경인대 증후군에 기여하는 원인들을 토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리뷰했던 보호대들 중 장경인대 증후군에 가장 적합한 무릎 보호대는 바로 주황래에서 나오는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왜 주황래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를 추천하냐면요.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황래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는 무릎 양옆으로 무릎 관절 형식의 플라스틱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무릎 지지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위, 아래가 분리되어 무릎 관절이 위치하는 중앙에서 만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강이 쪽에 위치하는 지지대는 허벅지에 위치하는 지지대보다 굽혀지는 움직임이 다소 뻣뻣한데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체중을 디뎠을 때 무릎이 내회전되는 것을 막아주고 무릎이 급격히 30도 이상 굽혀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지지대를 옆에서 봤을 때 무릎 해부학적으로 약간 굴곡 있게 만들어져 있어 쓸개골이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가 위치하는 쪽에 앞, 뒤로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대퇴사두근의 근력보다 햄스트링의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스트랩을 통해 햄스트링을 압박해서 햄스트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보조해주며 체중을 디뎠을 때 허벅지 앞뒤 그리고 정강이 뒤쪽에 들어가 있는 스트랩을 통해 허벅지와 정강이의 회전을 제한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니트형 보호대로 만들어져 있어 다리 전체 근육을 잘 압박해주며 특히 무릎이 위치하는 쪽에 무릎과 쓸개건을 감싸는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어 무릎 관절의 충격 또한 흡수시켜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주황르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를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등산을 하는 분들은 대개 니트형 보호대보다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보호대의 길이가 짧은 무릎 보호대들을 선호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셔도 좋지만 특히 장경인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나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되도록 주황르 제누 다이나스텝과 같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등산 무릎 부상인 장경인대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이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즐기는 국민 스포츠인 등산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무릎 부상과 그에 맞는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릎 부상은 장경인대 증후군과 반월상 연골 손상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저번 장경인대 증후군에 이어 반월상 연골 손상에 적합한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등산 시 대표적인 무릎 부상 두 번째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월상 연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대퇴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무릎 관절에 위치하며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요. 반월상 연골은 반달 모양처럼 생겼으며 내 외측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내측 반월상은 외측 반월상보다 크고 관절랑 인대가 부착되어 있어 운동성이 적으며 외측 반월상보다 더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특히 등산을 할 때 반월상 연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바로 가파른 내리막을 걷는 동작인데요.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뎠을 때 무릎이 굽혀지면서 다리에 회전이 일어남으로 인해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의 가장 중요한 가장자리에 있는 변연부와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서 손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산 시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무릎 보호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반월상 연골 손상에 맞는 무릎 보호대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월상 연골 손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의 80% 이상의 환자분들에게서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되기에 전방 십자인대에 초점을 두어 무릎 보호대를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제가 리뷰했던 무릎 보호대들 중 잠스트에서 나오는 하드 타입의 ZK7 전방 십자인대
무릎 보호대와 미디움 타입의 에이더 타입 4 전방 십자인대 무릎 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무릎 보호대만으로도 불안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정형외과에서 ACL 무릎 보조기를 처방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와 에이더 타입 4 전방 십자인대 무릎 보호대를 추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무릎 보호대 양옆으로 들어가 있는 유연한 무릎 지지대입니다. 이 무릎 지지대가 들어감으로써 무릎의 회전을 어느 정도 제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 손상은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동반되어 발생을 하기에 잠스트 ZK7과 에이더 타입 4 무릎 보호대 정강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X자 스트랩이 지면에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강이의 회전과 흔들림을 억제해 주기에 무릎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유는 등산을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무릎의 안정감을 높여줄 무릎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는 무릎 위쪽에 패드가 들어감으로써 무릎의 안정감을 높여주고 에이더 타입 4 무릎 보호대는 무릎 아래 쓸개건 쪽에 패드가 들어감으로써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잠스트 ZK7과 에이더 타입 4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렸고요. 혹시라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등산을 하시다가 반월상 연골 손상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 동반 손상이 나타나셨다면 꼭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ACL 전방 십자인대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셔서 무릎 재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등산을 할 때 반월상 연골 손상을 예방하려면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셔서 안전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등산 무릎 부상인 반월상 연골에 도움이 되는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즐기는 국민 스포츠인 등산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아킬레스 건염 발목 부상과 그에 맞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킬레스건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기능적인 힘줄 중 하나인데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결합된 아킬레스건은 3개의 다른 관절에 걸쳐 있으며 무릎 굴곡과 발의 발바닥 굽힘, 그리고 발 뒤꿈치의 4번의 관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광범위한 움직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아킬레스건의 손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울퉁불퉁한 지면을 오르고 내리는 등산을 할 때 아킬레스건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물론 등산을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하지만 등산을 하는 중에는 아킬레스건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꼭 착용하셔서 안전한 산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란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부종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과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가장 흔한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은 순환 장애 및 부종을 동반한 힘줄의 염증성 세포 반응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이 나타나는 통증 부위는 발 뒤꿈치에 위치하는 아킬레스건 부착부에서 위로 2에서 6cm 사이에 대부분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 발 뒤꿈치에 위치하는 아킬레스건 부착부가 아킬레스건 섬유의 태아로 인해 발생하며 비만 당뇨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발 뒤꿈치 중앙부에서 나타나며 아침에 통증이 심합니다. 그럼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어떤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추천해드리는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는 제가 리뷰했던 보호대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킬레스 건염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에 추천해드릴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는요, 주황내에서 나오는 실리스텝 아킬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와 바우어 파인트에서 나오는 아킬로 스포츠 아킬레스건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실리스텝 아킬로와 아킬로 스포츠 보호대는 아킬레스건이 위치하는 쪽에 발 뒤꿈치 양옆까지 잡아주는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리콘 패드 모양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두 보호대 모두 아킬레스건이 지나는 중앙 부위 양옆으로 실리콘 패드를 통해 근육을 압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은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부착부에서 위로 2에서 6cm 사이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기에 통증이 나타나는 아킬레스건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아킬레스건 양옆의 근육을 압박하면서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아킬레스건 양옆의 근육을 압박해 줄 수 있는 실리콘 패드가 들어간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에 추천드릴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는요, 제품에 힐컵이 포함되어 있는 주황르 실리스텝 아킬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바우어 파인트 아킬로 스포츠 아킬레스건 보호대가 빠졌냐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바로 발 뒤꿈치를 올려줄 수 있는 힐컵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인데요. 참고로 바우어 파인트에는 힐컵과 같은 힐 패드가 포함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힐컵과 관련하여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에서는 이야기가 없다가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에서는 힐컵이 왜 화두로 떠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통증 부위 때문입니다. 아까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 말씀드릴 때 발 뒤꿈치 중앙부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굽힘 시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힐컵입니다. 힐컵을 통해 발 뒤꿈치 쪽을 살짝 들어 올려 줌으로써 발바닥 굽힘 시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착성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힐컵이나 힐 패드가 포함된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등산 발목 부상인 아킬레스 건염과 아킬레스 건염에 추천드리는 발목 보호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추천해드린 아킬레스건 발목 보호대와 비슷한 발목 보호대들을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착용하는 기능성 인솔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를 시작하기 전 족저근막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하는 족저근막 부위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주로 발 뒤꿈치 통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인솔을 착용하여 발 뒤꿈치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족저근막의 과부하가 걸리는 긴장도 방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족저근막염 기능성 인솔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족저근막염 기능성 인솔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성 인솔은 기성 제품이며 오늘 제가 설명할 족저근막염 인솔에 가장 잘 부합하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발에는 내츠가치, 외츠가치, 그리고 횡아치, 총 3개의 아치가 있는데요. 발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아치를 다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능성 인솔에 세 개의 아치를 다 잡아주기 위해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 발 중간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아치 중에서도 특히 내측 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족저근막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하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족저근막을 늘리고 인장 응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측 아치를 지지하여 발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쏠리는 내전을 방지해 족저근막의 긴장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 뒤꿈치 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 뒤꿈치 쪽에는 발 뒤꿈치 중간과 발 뒤꿈치 내측 쪽에 플라스틱 재질 대신 푹신한 쿠션을 넣어 공간을 내었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낸 이유는 바로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부위이며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내측아치에서 앞발로 분산이 되면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의 균등화로 족저근막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인솔에는 발 뒤꿈치에 푹신한 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인솔 중간에 횡아치를 받쳐주기 위해 중족골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발에서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곳이 중족골 부위이며 중족골 패드가 들어감으로써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족저근막염 기능성 인솔 제품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